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이번 11월 월간 견적의 시간이 짜잔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는 없었습니다. 크게 이슈라는 거는 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거나 무언가에 뭐 영향을 줄 만한 뭐 성능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신제품은 나오진 않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D램 그리고 낸드 이 두 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 이제 일반 PC에 들어가는 DDR4, DDR5 그리고 SSD 컨트롤러와 낸드 이런 가격들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간 견적 지난달 걸 올려드렸을 때와 지금 올려드렸을 때 이 11월 월간 견적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가격이 두 배? 메모리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SSD 즉 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이 조금 덜 올라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거의 한 5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 웨스턴 디지털 그 이외의 모든 뭐 D램 제조사들이 다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에 2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게 한 230만 원, 뭐 2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했던 게 한 27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의 문제가 단순한 메모리나 아니면은 SSD 쪽에서 끝났으면은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고 V램이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죠. GPU, 라데온, 엔비디아 모두 다 금액이 상승할 예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미 금액이 선 방향이 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월간 견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용 완본체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사무용 가격도 조금씩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나마 DDR4는 조금 영향을 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메모리 가격이 여기서 올라간 게 보여지는 게 한 장을 더 추가할 경우에 6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적으로 기존에는 한 3만 원 언더였죠. 거의 2배에서 2.5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SD는 D램 리스이긴 하지만은 문서 작업 사무용하기에는 뭐 나쁘지는 않은 용량이긴 합니다. 500기가이기 때문이 말이죠. 금액 자체도 33만 9천 원으로 아직까지는 사무용은 저렴한 편이고 AMD고 인텔이고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CPU가 품절이 났어요. 기존에 있던 12, 13, 14세대로 구성이 된 원본체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품절이 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오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MD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게임하실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좋거나 그러지는 또 않아요. 이 말인즉슨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은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은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3, 즉 15세대 라인업이고 205라는 CPU 네이밍입니다. 기존에 있는 i3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코어, 메인 코어죠. P코어가 4코어, 2코어도 4코어로 구성이 된 무늬만 8코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늬만 8코어인 CPU입니다. 단일 CPU 성능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내장 그래픽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다만 CPU가 이에 라이젠 5000번대 세잔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거의 한 6년, 5년 된 CPU 기반이고 이 인텔 울트라 시리즈는 이번에 신규로 나온 CPU 라인업이다 보니까 뭐 확실히 포토샵, 캐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다만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가격부터 거의 10만 원이 넘는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DDR5가 기본이 된 구성이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더 많이 급상승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 한 장 구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8기가 한 장을 더 추가했을 때 8만 원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거의 5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죠. 똑같이 8기가 한 장을 구성을 했을 때 AMD 사무용은 40만 원 언더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인텔 사무용은 50만 원 이상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거의 10만 원, 1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그 정도 추가를 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 사무용
일반 가성비 사무용 혹은 가정용으로는 AMD가 훨씬 더 성능이던 가성비던 더 괜찮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9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텔로 구성을 했어요. 지금 AMD가 수급이 좀 안 좋나? 좀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저가형인 라이젠 5600은 나온 지도 워낙에 오래된 CPU고 또 워낙에 인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이제 수급이 안 돼서 품절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달은 인텔 12세대 12400F 벌크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역시 최대한 가성비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H610 메인보드로 구성을 했고, 약간의 성능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DDR5, DDR4 할 것 없이 거의 2배, 3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금액 상승 때문에 거의 100만원 돈 가까운 금액이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RX 6600도 한번 품절이 되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것도 언제 단종이 되거나 언제 갑자기 사라질 거나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VRAM이죠. 예.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썩 신규 제품을 구성하기에는 좋지 않다. 특히 저가형은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 원래 이 가격대가 70만원대였으니까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슬슬 신규 게임, 새로 나온 게임들을 하기에는 RX 6600은 보내줘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RX 7600이나 RTX 5050까지는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저가형 CPU를 조합을 한 구성도 슬슬 마지막을 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중간 라인업을 싹 빼고 바로 140만원대 FHD 게이밍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RTX 5050이나 RX 7600을 구성을 해서 한 120, 130만원대 구성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120만원대부터 140만원대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 라인업에서 완전히 가성비가 나락을 갔어요. RTX 5050 구성할 거면은 RX 9060 XT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고요. 9060이 훨씬 더 성능이 더 좋은 것도 있고, RTX 5060도 마찬가지로 RX 9060 XT랑 가격이 붙었습니다. 즉 성능이 난 배틀그라운드랑 오버워치만 할 거예요 하시는 거 아닌 이상은 글쎄요 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CPU가 7500F가 금액이 매우 올랐고 품절인지 품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품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라이젠 9600으로 이번에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 메인보드도 PCIe 5.0을 지원하는 가성비 메인보드들이 많이 품절이 됐습니다. 이게 품절이 된 게 거의 완본체로 많이 빨려 들어갔대요. 예,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프라임 B650 EM-A, 터프 B650 EM-E, 그리고 B850 맥스 게이밍, 이렇게 3개 제품이 20만원 언더에서 구성이 가능했던 PCIe 5.0 가성비 메인보드들이었는데, 이 제품들이 거의 다 완본체 업체들로 빨려 나갔습니다. 즉 일반 리테일 구매자들이 구매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완본체도 구색만 맞췄지 점점 이게 구성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메모리도 거의 랜덤으로 출고되는 경우도 많고, SSD도 제대로 표기를 안 하고 랜덤으로 출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메모리랑 SSD 금액이 지금 많이 비싸잖아요. 이게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완본체는 가급적 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별로예요. 구성도 별로고 가격도 별로고요. 일단 5060 그리고 9060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신 게임들이랑 국내 인기 게임들을 돌리시기에 옵션 타협을 해서 즐길 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온2 같은 경우에도 권장 사양보다 이 구성들이 미달이 되는 견적이에요. 다만 권장 사양이 QHD 기준으로 풀옵션이기 때문에 FHD에는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은 성능 차이가 꽤나 발생하는 라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HD에서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해주셔야지 고주사율이 커버가 가능한 그런 성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것도 원래 한 130만원 했던 거잖아요.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즉 메모리 2장이 10만원이 올랐고 기존에서 2배가량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그래픽 카드도 솔직히 성능 비교를 하면은 로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5060이 평균 프레임 훨씬 좋지만은 최저 프레임은 9060이 더 잘 나오고, 배틀그라운드는 워낙에 엔비디아가 최적화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다만 사이버펑크나 콜 오브 듀티 그리고 최신 트리플 A 게임에서는 라데온이 또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하시려는 게임에 따라서 꼭 차등화가 된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참고해서 구성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금액적인 차이도 성능 차이만큼 뭐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차이가 납니다.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서 9060 XT 제가 다음번에 이제 견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9060 XT가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0만 원에서 150만 원대 견적입니다.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죠. 엔비디아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 것도 좀 있습니다. 특히 5060 Ti가 많이죠. 왜냐? 5060 Ti가 감산에 들어가서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거의 160만 원대 가까이 금액이 올라간 부분인데, 이게 과연 성능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글쎄요, 진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만 할 것도 아닌 이상은 다른 게임에 있어서 9060 XT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전 달 견적으로 9060 XT 16기가 VRAM으로 구성을 했을 때 가격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나마 5060 Ti 8기가와 그러면 VRAM 차이로 인해서 트리플 A 게임에서의 프레임 차이, 특히 뭐 DLSS나 FSR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 VRAM 성능 차이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아까 전 견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60 구성된 게 145만 8천 원이었고 9060 XT로 구성이 된 게 146만 원입니다. 이러면은 5060은 아예 구성을 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제가 보기에 5060 Ti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닌 이상, 아니면은 5060으로 뭐 영상 편집까지 돌려야 된다, 조금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글쎄요, 딱히 구성을 해야 될 저는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5060 Ti는 그나마 가격대가 딱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서 150만 원대까지 억지로 구성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천해드리겠지만, 그 이외에서는 딱히 구성을 해야 할 메리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70에서 190만 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어요. 왜? 아시겠지만은 그래픽 차이 자체도 요즘 차이가 나고, 메인보드나 메모리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그만큼 금액 차이가 좀 더 체감이 되는 차이까지 벌어졌어요. 5070 구성이 된 거 있잖아요. 9600에 5070 구성이 된 게 원래 이게 7800X3D로 구성이 되던 가격대입니다. 여기서 한 4만 원, 5만 원만 더 하면은 구성이 가능해졌는데,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이게 요즘 업자들이 파워를 싸게 넣습니다. 5070에서. 특히 이제 C사나 M사 제품을 많이 넣는데 많이 꼴보기가 쉽습니다. 왜? C사 같은 경우에는 골드 제품이 캐퍼시터 너프를 했고, 또 해당 제품이 리콜 이슈가 매우 잦았던 제품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거르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M사 같은 경우에는 AS부터 안 좋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 모르겠지만은 추천드리는 스컬 제품이랑 똑같은 스테빌리티 OEM입니다. 예. 모듈로 풀모듈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가격 차이는 4만원 5만원 벌어지고 AS도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750 700W 혹은 750W 뭐 이렇게 계속 넣으면서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원래 5000번대 전력 튀던 것도 이슈가 되던 부분이고, 실질 전력 소비량도 400W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권장 파워는 800W 이상입니다. 저는 무조건 800W 이상, 가급적이면은 골드 효율을 추천하는 입장에서 이게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고 뭐 그게 맞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맞다라는 기준입니다. 5070은 지금 딱히 메리트가 없어요. 다만 벤치마크 기준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아이온2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엔비디아로 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 이외의 모든 게임에 있어서는 9070 쪽이 훨씬 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성능적인 부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20에서 260만 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78X3D로 다시 내려왔어요. 왜? 다른 부품의 금액들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CPU를 다시 좀 내린 부분이고, 이전 달처럼 98X3D로 CPU를 구성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20만 원씩 더해 주시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골자 구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전부 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아끼려고 했지만은 메인보드는 이슈가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이 가장 가성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쿨러, 케이스,
파워 이런 쪽에서 최대한 가성비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성능 차이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둘이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트리플 A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라데온으로, 성능적인 부분에서 뭐 엔비디아, 특히 저기 FPS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쪽으로 구성을 해주시면은 딱 맞는 그런 견적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메모리가 오르기는 했지만 체감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이미 기본적인 가격 골자가 비쌌던 부분이죠. 하지만 메모리가 오른 만큼 금액이 올랐다. 10만원 정도 지금 메모리가 올랐다고 그랬죠. 16기가 2장 기준으로. 그래서 140만원대가 150만원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새로 나온 배틀필드 6 있죠. 6 기준으로 QHD, 뭐 DLSS나 이런 거를 다 켰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딱 중옵션 아니면은 좀 최적화된 옵션에서 고주사율 커버가 가능한 견적입니다. 하지만 FSR이나 DSS를 켰을 때 엔비디아보다 라데온이 더 잘 나옵니다. 성능이. 즉 5080이랑 RX 9070 XT랑 동급이에요. 즉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배틀필드 기준으로 중옵션 정도를 즐기시기 위해서는 9070 XT 쪽, 아까 230만 원 정도 됐나요? 그쪽으로 구성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 이외의 게임에서 고주사율을 커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견적으로 구성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만 원대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솔직히 금액대가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메모리가 아직 튜닝 메모리 쪽은 가격이 덜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튜닝 메모리 쪽으로 공급이 되는 것들 있죠. 이 서버 시장으로 들어가는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삼성 이런 낸드 제품들이 일반 리테일 제품, 즉 자기네들 벌크 제품이죠. 벌크 제품이나 서버용으로 많이 들어가지, 고클럭 메모리를 생산해내는 서드파티 제조사들, 뭐 올로아이, 에이데이터, 팀그룹 이런 쪽으로는 거의 수급이 어렵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고클럭 메모리들, 수율 좋은 메모리들은 아마 당분간 더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순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제품으로 추가를 했지만은 가격적인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5090이 지금 그래픽카드 찾기가 이제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계속해서 서버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서버는 솔직히 RTX 6000번대죠. 6000번대 프로, 9000번대 프로 이런 쪽으로 구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5090 자체는 특가 나오는 거 아니면은 제조사들이 단품으로 파는 거를 구매를 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는 이제 메모리나 SSD 말고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이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이죠. 뭐 12월 달, 11월 달 들어서 뭐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두 배가 오른다라고 하면 그만큼 오르는 거 말고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텔 작업용 PC인데 완본체를 추천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도비는 이제 제가 굳이 인텔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D에서 CPU만 갈구는 작업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인텔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Z보드와 수냉쿨러 좋은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 프리미엄 조합에서는 메인보드가 B보드이기는 합니다. 다만 수냉쿨러가 좀 그나마 괜찮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추천해 드리지만은 가급적 Z보드로 구성이 된 걸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CPU만 돌리는 3D 작업은 이제 없어요. 시네벤치 기반인 이제 3D 맥스죠. 3D 막스라고 하는 거랑 V-Ray 정도가 CPU를 좀 돌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모델링에서도 CPU는 거의 싱글 성능만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 V-Ray도 마찬가지로 싱글 기반의 작업을 돌리고, 둘 다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의 VRAM 용량에 따라서 이게 성능 체감이 확 벌어지지, 렌더링이나 뭐 이렇게 인코딩 이런 쪽은 이제는 100% GPU를 돌리다 보니까 글쎄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구성을 하는 게 좀 더 이득이지 않나 싶습니다. CPU 자체는 거의 지금 쓸 이유가 없어서 285K 정도? 285K를 갈 거면은 9950 X3D나 X가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도 팩트이다 보니까
글쎄요. 인텔은 작업이건 게임이건 지금은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도비 작업 추천은 그냥 AMD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작업 이 구성도 메인보드는 저가형이 들어갔지만은 수냉 쿨러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다만 97X는 제가 이번에 공냉 쿨러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공냉으로도 충분히 작업용 커버는 가능하고, 다만 메모리가 애프터 이펙트까지 활용이 가능한 64기가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넉넉하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붙어 보이는 거지, 이게 그냥 똑같이 16기가 메모리였으면은 거의 23만원, 한 30만원 가까이 가격이 더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200만원대 초반, 그리고 수냉 쿨러가 아니라 공냉 쿨러로 가면은 200만원대에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210만원은 안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가격이 확 저렴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픽 카드도 5000만 돼도 인텔 265K의 CPU 성능만큼 프리뷰 작업이나 인코딩 작업 성능이 나오고, 5060이나 5060 Ti만 되면은 최상위인 265K의 CPU 성능이나 인코딩 성능만큼의 성능이 나옵니다. 즉, 이 구성이 지금 어도비 작업에서는 가장 최적화, 가장 좋은 성능의 구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가져온 부분이고, 가격대를 더 투자를 해서 SSD나 뭐 하드디스크 용량을 더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 그때그때 맞춰서 HDD나 SSD 용량을 늘려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책상 위 감성을 위한 다목적 PC입니다. CPU 작업이 됐건 GPU 렌더링이 됐던 게임이 됐던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최대한 미니멀한 사이즈의 조합이고, 여기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도 280만원, 270만원대였고 지금 28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왜냐? 메모리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뭐 그 정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참고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메인보드가 살짝 바뀌기는 했습니다. B850M 플러스 2 제품으로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M 플러스 대비해서 그래픽카드 슬롯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간섭 이슈가 없어졌고, 플러스 2 그리고 와이파이 7 화이트 제품들 M8X 이 제품들이 그래픽카드 간섭이 없는 제품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6기가 제품 가격이 오른다 했지만은 그래픽카드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큰 가격적 차이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 매트한 감성이고, 메인보드 ARGB 연동을 통해서 트라이스 RGB 펜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트라이스 OLED 패널을 통해서 감성적인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 메모리 가격, SSD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가형을 구매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저가형에서도 특히 CPU 품절이 좀 난 부분이 있어요. AMD가 좀 워낙에 지금 잘 나가다 보니까 뭐 저가형 AMD CPU들은 거의 품절이 났고 현재 품귀 현상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텔로 어쩔 수 없이 구성해야 되는 몇몇 부품들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저가형, 특히 중저가형 이런 두 개의 부분에서는 가격이 많이 오른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족이 언제쯤 풀리느냐라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당장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현재 환율도 급상승을 하고 있고, 물건 부족이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계속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 수급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이 랜드 부족, SSD 메모리 부족이 당장 풀릴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당장 AI 수요로 빨려나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AI라는 게 HBM이라든지 VRAM이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D램이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DDR5, DDR4 일반 메모리나 서버용 메모리가 아니라 그 이외에 완전 그냥 서버로 들어가는 메모리들이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 현재 일반 PC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메모리 관련된 내용은 내년에도 조금 풀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각 공장들이 지금 계속 라인을 증설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라인 증설하는 게 일반적인 메모리 쪽이 아닌 서버용 메모리, VRAM을 생산하거나 HBM을 생산하거나 이쪽으로 라인이 계속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품귀 현상,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천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천고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성수기는 비싼 메모리, SSD 이런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로비오트였고요. 또 다음 월강 견적, 그리고 다음 새로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